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운성 적용 방법을 할게요. 간단히 12신살 12운성 설명을 좀 드리자면 12신살은 시기, 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12운성은 시기에 따른 어떤 상황을 통변하는 통변 방법이죠. 12운성은 천간, 지지 모두 관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 수레를 모두, 음양 모두 대입하는 것을 가시화시킨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 공을 들인 포인트네요. 50견이 왜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예술이 뭐 별건가요? 아찔하네요. 여튼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 수레에 대입해서 왕하고 쇠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120개의 12운성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써놨는데 보통은 12운성은 인간의 생로병사에 많이 대입을 하죠. 하지만 인간의 삶이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12운성은 뭐가 있어요? 순서로 보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태, 양이고요.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계절을 접목해 보면 겨울, 절태, 양은 태어나기 전이고 겨울잠을 자고 웅크리고 있는 시기인 것이죠. 이 시기는 재정립의 시기인 것이지 발산하고 확장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장목관, 장생, 목욕, 관대는 봄의 기운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판이 닫힌 직후 어디 취업할 때까지의 파릇한 젊음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래도 누군가의 손이 좀 가야 되고 나의 노력만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록왕쇠, 걸록, 제왕쇠, 여름의 시기인데요. 걸록,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자립하고 독립을 해서 제왕, 한여름에 전성기를 누리고 쇠, 쇠는 여전히 열기가 있고 실무에서 건재하고 또 고가는 쌓이지만 아무래도 내 뒤를 이을 자 물색을 좀 해야 되고 나는 뒤로 점점 밀리는 그런 느낌이죠. 병사, 묘, 가을인데요. 사가 들어가고 묘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 진짜 병이 날 때의 병이에요. 하나씩 뭐가 고장이 나기도 하지만 내가 자리를 옮기는 의미도 있어요. 병의 운 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도는 거죠. 사, 죽을 사인데 죽는다가 아니라 생각사, 관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저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회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후회가 앞서는 거죠. 내 탓도 하지만 누구 탓도 좀 하게 되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뭐 이렇게 현역만큼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도 싶은 거죠. 외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사는 확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병사묘는 새로운 것의 시작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를 다지고 재정비하고 축적하고 정리하고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묘는 진짜 무덤할 때 묘예요. 재물적으로 묘가 들어오면 무덤 안에 고이 넣어두면 길한 거예요. 꺼내지만 않으면 더 확장성을 일으키는데 괜히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바로 절로 들어오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묘는 묻어두는 것이지 꺼내는 것이 아니다. 12신살 12운성 내용을 굳이 다음 시간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해야죠. 자, 12운성 적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음양이 짝만 맞추면 돼요. 짝꿍만 잘 찾으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죠. 뭐 짝 없는 사람 서로 살겠어? 네. 12운성을 보면 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천간의 짝꿍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승전 짝꿍. 천간의 짝은 쉽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죠. 옆에 없어도 밖에 혼자 있어도 혼자 살아도 조강지천은 갑이면 을이고 을이면 갑이다. 병이면 정이고 정이면 병이다. 무토면 기토고 기토면 무토다. 또 경이면 신이고 신이면 경이다. 임이면 개고 개면 임이다. 불변. 이 불변의 이치로 천간 음양이 지지 12개를 다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덜 외우려고요. 60갑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라고 했는데 12운성은 양이 양도 만나지만 음도 만나는 거예요. 음이 음도 만나지만 양도 만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선남선녀가 큰 무도홀에 원을 그려서 왈츠를 추잖아요. 물론 2명만 맞춰서 추기도 하지만 제가 왈츠를 안 춰봐서 모르겠는데 여튼 파트너를 바꿔가며 작은 원도 돌고 큰 원도 돌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12운성이 그래요. 내가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달도 돌려버리고 한 파트너만 고집하지 않는다. 여러 통변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조강지처, 짝꿍은 불변이다. 조강지처라고 하면 남녀 평등에 좀 어긋날까요? 남자는 왜 이런 말이 없죠? 만들면 되죠. 조강지부라고 할게요. 여튼 천간의 같은 오행은 음양으로 나뉘는데 조강지처, 조강지부다. 조강지처, 조강지부만 잘 알면 여러 12운성의 통변 기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겠죠. 자, 일단 60개부터 외우자고요. 이 표는 60갑자에 대한 12운성을 표시한 것이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세요. 책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캡처하셔서 외우셔도 되시고요.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1번, 일단 12운성 60개를 모두 외운다. 이게 무슨 팁이라고? 팁이에요. 원래 120개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2번 12운성별 분류해서 외운다. 12운성의 장목간, 로강세, 병사물, 절태양의 이 카테고리를 12개 나눠서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3번 화토동법이다. 4번 간목, 을막, 을목, 간지의 천충지충이다. 이게 뭔 말이죠? 볼게요. 외우는 요령은 먼저 천간이 갑을 병정으로 된 60갑자의 12운성을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말씀드린 대로 12운성별로 분류해서 외우시면 편하시죠. 장목관,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의 순서로 두고 해당되는 카테고리 안에 60갑자를 집어넣고 분류해서 넣는 거예요. 세 번째, 화토동법인데요. 화토동법이 뭘까요? 화토동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을 말할 때 순행의 기준으로 목화 토음수라고 하잖아요.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요. 토는 계절로 보면 환절기이긴 하지만 목화 토 금수의 성질로 볼 때 화기운의 환절기다. 화기운에 해당한다고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기운과 토기운은 같은 법칙이다 라고 해서 화토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기운 일간, 병화, 정화의 이 12운성을 외우셨다 한다면 자동으로 무토, 기토가 같다라는 거예요. 화토동법이 어디에 있어요? 장생, 관대, 제왕, 병, 묘, 태 있죠. 장관, 왕, 병, 묘, 태 60개 중에서 12개는 거저 외우는 거예요. 병인이 장생이면 무인도 장생이고 정유가 장생이면 기후도 장생이고 병진이 관대면 무진도 관대고 정미가 관대면 기미도 관대고 병호가 제왕이면 무호도 제왕이고 정사가 제왕이면 기사도 제왕이고 병신이 병이면 무신도 병이고 정묘가 병이면 기묘도 병이고 그리고 또 병술이 묘이면 무술도 묘고 정축이 묘이면 기축도 묘고 병자가 태이면 무자도 태고 정해가 태이면 기해도 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번외로 수토동법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주역의 해석인데 알고 가시라고요. 왜냐하면 주역에서는 임수와 무토를 똑같이 하늘로 보거든요. 주역은 뭐든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는 잘 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좋고 일단 수토동법은 명리의 12운성 적용에는 맞지 않고요. 화토동법으로만 기준을 잡으시면 되세요. 네 번째, 나머지는 갑, 을을 괴롭히는 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갑경충, 을신충 전개할 수가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어디에 있나요? 목욕, 걸록, 쇠, 사, 절, 양이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갑자일주는 목욕이에요. 갑자부터 보면 갑목의 충국은 경금이고 그리고 자수의 충국은 오화죠. 그래서 자동 경호도 목욕이 되는 거예요. 을사일주도 목욕인데 천충지충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는 게 뭐예요? 신해죠. 그래서 신의 일주도 목욕이라고 하는 거죠. 해서 갑목, 을목만 먼저 외우면 금목 상징으로 천충지충으로 자동 병금, 신금이 따라 붙더라. 요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운성은 자잘자잘 외우시면 되시고요. 여튼 60갑자 12운성 60개 옆구리 툭 찔러도 나오게 외울 수 있게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12운성은 총 120개라고 했는데 왜 여기 이 60개만 외우면 될까요? 두둥 아주 중요해요. 12운성 12개도 짝이 있거든요. 어떻게? 절의 짝은 태, 태의 짝은 절, 장생의 짝은 사, 사의 짝은 장생, 목욕의 짝은 병, 병의 짝은 목욕, 관대의 짝은 쇠,
쇠의 짝은 관대, 걸록의 짝은 제왕, 제왕의 짝은 걸록, 양의 짝은 묘, 묘의 짝은 약, 절태, 장사, 목병, 관쇠, 로강, 양묘 이렇게 6개가 짝인 거예요. 이 6개의 구조를 천간 오행의 음양의 짝에 대입하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12운성은 12신살과 달리 천간 오행에서 음양의 짝으로 12운성을 보면 통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천간 금기운의 짝은 경금, 신금이죠. 먼저 경금을 보면 경자가 12운성으로는 사예요. 사의 짝꿍은 장생이죠. 자동 경금 옆에 있는 신금은 자수를 보면 장생이 되는 거예요. 경인의 12운성은 절이에요. 절의 짝꿍은 태이고요. 자동 신금은 임목을 보면 태가 되는 거죠. 경진의 12운성은 양이에요. 이 양의 짝꿍은 묘이고요. 자동 신금은 진토를 보면 묘가 되는 거죠. 경호의 12운성은 목욕이에요. 목욕의 짝꿍은 병이고요. 자동 신금은 오화를 보면 병이 되는 거고요. 경신의 12운성은 걸록이고요. 걸록의 짝꿍은 제왕이고요. 자동 천간 신금은 지지 신금을 보면 제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경술의 12운성은 쇠이고요. 쇠의 짝꿍은 관대고요. 자동 신금은 술토를 보면 관대가 되는 거예요. 쉽죠? 60갑자의 12운성만 외우고 12운성의 짝만 익히시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절태, 장사, 목병, 관세, 록왕, 양묘가 짝인 거예요. 천간의 병화 해볼게요. 병화의 짝은 정화죠. 병자가 12운성으로는 태이고요. 태의 짝은 절이니까 정화는 자수를 보면 자동 절이 되는 것이죠. 병인의 12운성은 장생이고요. 장생의 짝꿍은 사, 그리고 자동 정화는 임목을 보면 사가 되는 것이고, 또 병진의 12운성은 관대고요. 관대의 짝꿍은 쇠이고요. 자동 정화는 진토를 보면 쇠가 되는구나. 병호의 12운성은 제왕이고요. 제왕의 짝꿍은 걸록이고, 또 자동 정화는 오화를 보면 걸록이 되는 것이죠. 병신의 12운성은 병이에요. 병의 짝꿍은 목욕이고요. 자동 정화는 지지 신금을 보면 목욕이 되는 것이죠. 또 병술의 12운성은 묘이고요. 묘의 짝꿍은 양이고요. 그래서 자동 정화는 술토를 보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와 정화는 화토 동법이에요. 병화와 무토가 같이 가고 정화와 기토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기토도 화토 동법으로 지지 대입해서 병화, 정화와 12운성이 같다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갑목,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갑자는 목욕이고, 갑이는 걸록이고, 갑진은 쇠이고, 갑오는 사이고, 갑신은 절이고, 갑술은 양이죠. 그래서 여기 12운성 짝꿍을 대입하면 목욕의 짝은 병이니까 을목이 자수를 만나면 병이 되고, 걸록의 짝은 제왕이니까 을목이 임목을 만나면 제왕이 되고, 수의 짝은 관대, 을목에게 진토는 관대, 그리고 사의 짝꿍은 장생, 그래서 을목에게 오화는 장생, 절의 짝꿍은 태, 을목에게 신금은 태, 양의 짝꿍은 묘, 을목에게 그래서 술토는 묘,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을목도 마찬가지겠죠. 을목 일간 60갑자의 12운성을 먼저 외우시고요. 을축쇠, 을묘 걸록, 을사 목욕, 을미양, 을유절, 을해사, 그 다음에 12운성의 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천간 을목의 겁재인 갑목은 자동 12운성이 나오는 거죠. 갑축, 관대, 갑묘, 제왕, 갑사, 병, 갑미, 묘, 갑유, 태, 갑해, 장생 이렇게요. 너무 예시를 많이 하면 지루하시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여튼 60갑자의 12운성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외우는 요령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0갑자의 12운성을 외우시기만 하면 예를 들면 지지 자수를 두고도 천간, 갑병무, 경임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12운성 짝에 맞춰서 을정기, 신계도 자동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12운성이 짝만 잘 익혀두시면 되죠. 113페이지가 바로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운성으로 상황의 변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짝을 지어 공부하면 훨씬 수월하다. 절태, 양묘, 장생사, 목욕, 병, 관대, 쇠, 걸록, 제왕 이렇게요. 12운성은 12신살과 달리 천간 오행에서 음양의 짝으로 12운성을 보면 통변에 유용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운성 기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의 감명 기법인데요.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봉법, 좌법, 겉법, 인종법인데요. 이게 다 뭐냐 하면 먼저 봉법은 일간과 지지의 운성 관계이다. 좌법은 지장간에 앉은 천간과 일지의 운성 관계이다. 겉법은 각 주별 간지의 운성 관계이다. 인종법은 지장간에 없는 천간을 끌어와서 일지의 운성을 대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겠죠? 먼저 봉법부터 하도록 할게요. 봉법은 일간과 지지의 운성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거예요. 먼저 신금 일간인데 연지에 지지 신금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연지제왕이라고 하고요. 12운성 다 외우셔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자, 다음 정미일간인데 월지에 미토가 있어요. 이것을 월지관대라고 하고요. 일간일 지지에 대입하는 거죠. 마지막 예시, 간목일간, 일지오화. 이것은 자동 일지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을 지지에 대입하는 것이죠. 다음은 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법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앉은 천간과 일지의 운성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시를 볼게요. 신미일주예요. 지장간인 정을기죠. 좌법은 지장간 안에 천간을 일지에 대입한 12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간에 아예 앉아있다고 해서 좌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화가 미토를 보면 관대, 을목이 미토를 보면 양, 기토가 미토를 보면 정화, 화토, 동법으로 역시 관대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병인일주고요. 지장간은 무병갑이죠. 지장간의 천간을 일지에 대입하는 것을 좌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가 돼요? 무토는 임목을 보면 장생, 병화는 임목을 보면 화토, 동법이죠. 장생, 간목은 임목을 보면 걸록이 되는 것을 좌법이라고 합니다. 겉법 보겠습니다. 겉법은 각 주별 간지의 천간 지지의 운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쉽겠죠? 먼저 연주의 경신이 있죠. 이는 연간 걸록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겉법이라고 해요. 다음 월주의 신미예요. 이를 월간 쇠지라고 하고요. 다음 시주의 가보죠. 시간의 사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겉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쉽죠? 설명을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인종법이 뭐냐? 지장간에 없는 천간을 끌어와서 일지의 운성을 대입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인종법이라고도 하고 종법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 신미일주인데 지장간은 정을기죠. 평관 정화, 편재 을목, 편인 기토가 되고요. 여기의 좌법으로 보면 평관 정화는 관대, 편재 을목은 양, 편인 기토는 화토 동법으로 관대고요. 그런데 여기 없는 오행이 뭐예요? 천간 비겁과 또 천간 식상이 없는 거예요. 천간 비겁은 경금이고요. 경금이 일지에 대입하니까 관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간 식상은 임수 개수고요. 보통 사주원국에 안 나와 있을 때는 양간 임수를 먼저 유용함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임수를 미토에 대입하고 개수를 미토에 대입하니까 양묘가 되더라. 이것은 12운성에 짝을 맞춰 대입하면 되시고요. 병인일주 볼게요. 지장간 식신무토, 비견, 병화, 편인, 간목이고요. 좌법으로 보면 장생, 걸록이고요. 무토, 병화가 화토, 동법이죠. 여기에 없는 천간 오행은 재성과 관성이 없고요. 해서 병화의 재성 천간은 경금, 신금이고 경금이 임목을 보면 절이 되고 12운성 짝으로 절의 짝은 태니까 자동 신금은 태가 되겠죠. 천간 관성은 임수 개수고요. 임수가 임목을 보면 병이고 병의 짝꿍은 목욕이니까 자동 개수는 목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사주원국에 혹시 경금이 있어도 이것도 인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법이라고도 하고요. 임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인종법, 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지에 대입해서 통변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기본은 60갑자 12운성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법들이 자동으로 외우시면 착착 나오고 수월해지는 거죠. 아셨죠? 못 외우셨다면 꼭 외우세요. 숙제. 자, 12운성 적용법 진도 나가보았습니다.
저는 좀 사주나 수업만큼은 좀 똑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인생사는 아주 헐렁하고 한량인데 이상하게 이런 수업은 좀 뭔가 착 맞아 떨어져야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피곤하게 살긴 하지만 저의 이런 어느 부분의 결벽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12신살 12운성 적용법이 어떻게 설명하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버렸네요. 속 시원합니다. 다음 시간은 12신살 12개 내용을 꼼꼼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내가 왜 기대하죠? 이제 달력이 2023년이네요. 사실 사주 명리를 하시는 분은 다 알죠. 명리에서는 입춘 전까지는 새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제 아이 종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같이 마음이 뜨더라고요. 사주는 사주일 뿐이니까 뭐 어때요? 남들 할 때 같이 어울리고 기분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복 많이 받는 것까진 괜찮은데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긴 했지만 좀 속으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럼 어느 분은 그러시겠죠. 염세주의자냐? 아니요. 아시면서. 전 너무 덮어놓고 즐기자주의자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기쁨만 있겠어요. 그건 너무 허황한 꿈이죠. 살면서 힘들고 슬프고 그런 상황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2023년 힘들고 슬픈 일이 뭐 있어도 너무 앞질러 좌절하지 마시고 가느다란 실이라도 보이면 버티고 이겨내시라고요. 할 수 있어요. 그대는 할 수 있어요. 그대가 혹여 2023년에 난감한 일을 처음이거나 또는 좀 겪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한 곱이 한 곱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못 가도 결국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냥 가만히 서서 어려움만 마시고 슬기롭게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계속 밀고 가시면 되시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노하우는 내성은 연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성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사주보러 다니지 마시고 2023년 좀 발표도 꼬여도 꼼지락꼼지락 꿈틀거리면서 목표를 놓지 않는 내성 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포기란 모르죠. 파이팅! 이것은 2023년 새해 인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올라가네요. 한 주의 시작 여러분들도 계속 점점 올라가시는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